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원격 등교 연계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도전하기에 참여한 선정고등학교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정고등학교 이세훈입니다. 저희는 선정고등학교에서 2학년 수업을 담당하며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연구 주제, 전체 수업의 흐름, 차시별 운영계획, 참여 교사 소감 순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존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문학, 생명과학 실험, 생활과 윤리 3개의 교과가 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생명과학 실험 교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내용상 생명과학 1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먹거리를 주제로 수업을 정한 것은 학생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일수록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발언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준다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계획하며 과목별 수업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 조정, 진도 맞추기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수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미래 식량에 관한 내용을 재구성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공장식 축산과 도축 방법에 관한 읽기 자료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읽으며 먹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에서 식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가치관을 세우며 3단계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파악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인공육과 곤충 식재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글쓰기, 토의하기, 토론하기, 카드뉴스 제작하기 활동을 통해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업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동안 2학년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격주로 실시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간의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식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탐색하기 과정입니다. 총 2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 도입에서 교과 융합 프로젝트의 주제, 진행 순서, 단계별 과제 및 평가를 제시한 후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 흐름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교과별로 학습할 내용과 순서가 적힌 안내문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읽고 활동지를 작성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도축 방법과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식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쓰기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적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반영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학습 자료가 육식과 공장식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가되므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반대편 입장도 있음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 토의가 진행됨을 안내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2차 시 수업은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환경 중 공장식 가축은 필요 악일까요? 에서 일부 발췌하여 공장식 축산에 대한 찬반 의견 자료를 제공하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인 의견 발표와 모둠 토의, 토론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모둠 활동 시에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토의 진행 상태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모둠은 개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자, 기록자, 발표자와 같이 역할을 부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태블릿 등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둠 토론이 끝나면 모둠별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와 학생 상호 간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자신의 견해를 적절한 근거를 들어 명확히 표현했는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톤으로 명확히 발표하는가, 타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가를 살피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단계는 식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치관 세우기 과정으로 줌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2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3차 시에서 교사가 준비한 피터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에 대한 영상,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영상과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 피터 싱어가 들려주는 동물 해방 이야기에서 발췌한 동물 해방이라는 관련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 요약 활동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 중심이라는 표현 때문에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가 동물이나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업 도구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실시하고 먼저 들어온 학생의 설문을 일부 공유하여 잘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해 언급을 하며 학생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글쓰기 활동이 끝난 후 학생은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채팅창에 의견을 나누며 동물 해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교사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행동에 윤리적 문제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피터 싱어와 칸트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동물권을 둘러싼 철학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 차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 대한 반대의 견해에 대해 탐색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동물 해방에 대한 입장만을 학습할 경우 균형적 사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물 해방의 의견에 반박해 보기를 다음 차시의 학습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4차 시는 동물 해방에 대한 반박의 입장을 탐색하고 생각 정리하기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동물 해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찾아 가장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편향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원하는 주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역량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 포털 사이트나 위키백과뿐 아니라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DBpedia, 네이버 학술 정보, 구글 학술 검색 등 논문을 찾는 방법도 소개하면 좋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발표 내용을 구두로 정리한 다음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발표자 외의 학생들은 발표를 듣고 채팅창에 보충 의견을 제시합니다. 줌을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채팅창에 남기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동물 해방 반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완, 정리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완성된 글에 대해 교사는 피터 싱어 주장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동물 해방에 반박하는 적절한 자료를 탐색하였는가,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표현하였는가,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절한 보충 의견을 작성하였는가를 살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육식에 대한 비판, 채식에 대한 옹호 등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안내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3, 4차 시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는 윤리적 식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먹거리와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다루고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방안에 대해 학습할 것을 안내합니다. 3단계는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탐색하기 과정으로 블록타임 2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먹거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먹거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곤충 식재료와 인공육을 다룹니다. 곤충 식재료에 대해서는 EBS 한 컷의 과학,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이 될 수 있을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곤충 식량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쇠고기와의 비교를 통해 영양, 경제성, 친환경 지수에서의 우수함과 귀뚜라미 버거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인공육에 대해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배양육과 식물성 고기인 대체육이 있음을 먼저 안내합니다. 이때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세계를 해설하다 고기의 미래 편을 활용합니다. 이 영상은 환경 문제 제시 및 그에 대한 기술적 대안과 과학자, 축산업자,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다뤄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플릭스 영상은 화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일 경우 활용이 어렵고 사전에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상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EBS 과학 다큐 비욘드, 미래식량, 새로운 먹거리의 탄생이나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배양육, 미래의 먹거리일까를 활용합니다. 이 영상은 전문적이고 2시간가량 되기 때문에 토론 자료집을 활용하여 발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영상을 보며 곤충 식재료와 인공육에 대해 정리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이 인공육과 곤충 식재료에 대한 영상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시중에 대체육, 곤충 식자재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므로 희망자에 한하여 시식을 하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희망자가 시식을 했는데 다양한 시식 후기가 나오면서 활발한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실제로 대한식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인공육의 한 종류인 배양육에 대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수행합니다. 배양육 관련 과학자, 축산업자, 소비자의 입장을 활동지에 정리하고 정리한 의견을 모둠에서 토의합니다. 활동지는 학생들이 인공육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과학자, 축산업자, 소비자의 입장 모두를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면 모둠원끼리 분야를 나눠서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도 됩니다. 과학자의 입장, 축산업자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양육의 긍정, 부정 의견을 이해하고 작성하는가를 고려하여 피드백 진행합니다. 만약 블록타임으로 수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서 5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과정을 6차 시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1차 모둠 활동 후 모둠을 바꿔 과학자, 축산업자, 찬성 소비자, 반대 소비자의 역할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2차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런 활동을 포함시킨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과 타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교사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모둠을 마음속으로 미리 선정하고 그 모둠원들이 발표할 수 있게 하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한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글에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교환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생활의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고 대안을 정리해 본 후 다음 차 시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 카드 뉴스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4단계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안으로서의 미래 식량에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 과정을 1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카드뉴스의 정의와 미리 캠퍼스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활동의 목표, 형식, 핵심 단어 제시 안내 후 카드뉴스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미리 캔버스는 저작권 상관없는 무료 디자인 툴로서 활용도가 높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된 핸드폰, 태블릿과 같은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어 교실에 네트워크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작성의 목표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또는 미래 식량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해보기로
형식은 간결하게, 주제는 명확하게 한 장에 12개의 텍스트로 분량은 5에서 6장이 적절합니다. 핵심 단어는 육식, 대체육, 환경, 윤리, 미래식량,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제작한 카드 뉴스를 발표하고 교사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래식량에 대한 정보가 바르게 제시되어 있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파악이 용이한가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체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학습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참여소감 등을 정리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실시간 수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드라이브 및 문서 작업 등 에듀테크를 이용한 코티칭이나 토론 수업, 산출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등 생각만 해왔던 다양한 실험적 수업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수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를 통해 저 역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생 소감문에서 이러한 문구를 봤을 때 활동이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회 문제나 교과 내용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소감문 중에 이 문구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수업한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고, 수업 시간에 언급한 대체식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체식품을 스스로 찾아보는 등 학생들의 일상과 사고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잊지 못할 수업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며 저희의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선정고등학교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